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배당 성장 ETF와 고배당 ETF.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승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나도 월급 말고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은퇴 후에도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 ETF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딱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 또 하나는 지금은 배당이 좀 적지만 해마다 배당금이 쑥쑥 자라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배당 투자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주식 투자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서 생기는 시세 차익,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바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이걸 인컴이라고 합니다. 성장주 투자는 주로 첫 번째,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사서 올라라 기다리는 겁니다. 반면 배당 투자에 집중합니다. 주가가 당장 많이 안 올라도 괜찮아요. 대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특히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하잖아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다릅니다. 주가가 좀 빠져도 기업 실적이 건전하면 배당금은 계속 나옵니다. 마치 월세 받는 것처럼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배당 투자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이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생기면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배당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배당 ETF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고배당 ETF부터 살펴볼게요. 고배당 ETF는 이름 그대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보통 연 배당 수익률이 4%에서 많게는 10%, 심지어 12%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상품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는 JAPI, JAPQ, QYLD, HDV, VY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덱스 고배당, AR이랑 고배당 같은 상품이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들인데요. JPI, JPQ, QYLD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커버드 콜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의 콜 옵션을 파는 전략입니다. 좀 어렵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6개월 후에 이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프리미엄, 즉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이 바로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의 장점은 매달 꽤 짭짤한 배당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QYLD 같은 경우 연 배당률이 11%에서 12% 수준입니다. 천만 원 투자하면 매년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배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매달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에요. 매력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콜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도 그 상승분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까 아파트 비유로 돌아가면 아파트 가격이 7억으로 올라도 5억에 넘겨야 하니까 2억의 이익을 놓치는 셈이에요. 상승은 제한되지만 하락은 그대로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은 고스란히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QYLD 같은 ETF의 장기주가 차트를 보면 횡보하거나 심지어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은 많이 받았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고배당 ETF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HDB나 VYM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 ETF는 커버드 콜을 쓰진 않습니다.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같은 섹터의 고배당 기업들을 담고 있어요. 배당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커버드 콜보다는 낮지만 주가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고 좀 더 안정적입니다. 정리하면 고배당 ETF는 당장의 현금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당금을 많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상품이에요. 이번엔 배당 성장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성장 ETF는 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해마다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을 담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볼게요.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고배당 ETF에 넣은 경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0%라고 하면 첫 해에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매달로 나누면 약 83만 원이에요.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커버드 콜 방식의 고배당 ETF는 배당 성장이 거의 없고 주가도 횡보하거나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10년 후 시나리오를 보면 총 배당금은 약 1억 원을 받았지만 원금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합치면 총 자산이 1억 8천만 원 수준이에요. 이번엔 배당 성장 ETF입니다. SCHD에 1억 원을 넣었다고 할게요. 배당 수익률이 3.5%니 첫해 배당금은 350만 원입니다. 매달 약 29만 원. 솔직히 고배당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매년 배당금이 11%씩 늘어나고 주가도 연평균 8%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배당금이 약 590만 원, 매달 약 49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배당금이 약 1000만 원에 가까워져요. 매달 83만 원. 그런데 원금은요, 주가 상승 덕분에 약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10년이 지나면 배당 성장 ETF 쪽의 배당금이 고배당 ETF를 따라잡습니다. 거기에 원금까지 크게 불어나 있으니 총 자산으로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당 성장의 힘입니다.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가 폭발합니다. 마치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고작 3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5년째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배당 성장 ETF가 딱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JP가 상장된 2020년 5월부터 비교해 보면 SCHD의 토탈 리턴이 JPI를 꾸준히 앞서고 있습니다. JP의 배당 수익률이 7%에서 9%로 훨씬 높은데도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JP는 배당은 많이 줬지만 주가가 거의 제자리이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SCHD는 배당률은 낮아도 주가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합친 토탈 리턴에서 앞서는 겁니다. QYLD는 더 극적입니다. 12%에 가까운 배당을 매달 줬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꾸준히 하락했어요. 배당금을 다 합쳐도 SCHD의 토탈 리턴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배당 수익률이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합친 토탈 리턴이에요. 그리고 이 토탈 리턴에서는 배당 성장 ETF가 장기적으로 거의 항상 이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고배당 ETF는 무조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배당 ETF가 빛을 발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은퇴하셨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분에게는 고배당 ETF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입니다. JP 같은 ETF는 옵션 프리미엄이 하락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 일반 주식보다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거죠. 세 번째,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배당 성장 ETF를 마인으로 가져가되 일부를 고배당 ETF로 채워서 현금 흐름을 보완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SCHD 70%, JPI 30%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ETF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ETF만 말씀드렸는데 국내 상장 ETF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배당 ETF 중 하나가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 ETF는 아까 말씀드린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사실상 한국판 SCHD예요. 총보수가 0.1%로 아주 낮고 월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성과는 S&P 500 대비 2.7배 높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이 뭐냐면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좌들을 통하면 배당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직접 SCHD를 사면 배당금의 15% 원천 징수가 되지만 국내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면 과세가 이연되거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이 있고 국내 주식 기반으로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도 출시되어 상장 이후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배당 성장 전략이라도 세금과 계좌 활용에 따라 실질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ETF 선택만큼이나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배당 성장 ETF의 위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 재투자입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다시 그 ETF를 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복리의 복리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1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배당금 3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다시 투자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1억 35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죠. 여기에 배당 성장률 11%까지 더해지니까 배당금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배당금을 또 재투자하면 눈덩이가 점점 더 빨리 굴러갑니다. SCHD를 예로 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10년을 보유했을 때
토탈 리턴이 단순 보유 대비 훨씬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 원금 1억이 10년 후 약 3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이건 고배당 ETF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배당 성장 ETF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함께 올라가니까요. 고배당 ETF는 배당금은 많이 재투자하지만 주가가 제자리거나 내려가면 재투자 효과가 상쇄됩니다. 반면 배당 성장 ETF는 주가 상승에 배당 증가, 거기에 재투자까지 3중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투자자분들, 아직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만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배당 성장 ETF에 배당 재투자 전략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산 축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배당 성장 ETF vs 고배당 ETF, 승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배당 성장 ETF의 압승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당금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역전됩니다. 처음엔 적지만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서 약 7년에서 8년 정도면 고배당 ETF의 배당금을 추월합니다. 그 이후로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죠. 두 번째, 주가 성장성입니다. 고배당 ETF, 특히 커버드 콜 방식은 주가 상승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 ETF는 실적이 좋은 우량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히 오릅니다. 배당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 방어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고배당 ETF는 배당금이 고정적이니까 실질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 배당 성장 ETF는 배당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에게는 고배당 ETF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투자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20대에서 30대, 아직 자산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배당 성장 ETF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SHD나 VIG 또는 국내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 계좌에서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세요. 배당금은 쓰지 말고 반드시 재투자하시고요.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배당금은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40대에서 50대, 은퇴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배당 성장 ETF를 마인으로 가져가되 고배당 ETF를 일부 섞기 시작하면 됩니다. 비율로 보면 배당 성장 70%, 고배당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현금 흐름을 조금씩 맛보면서도 자산 성장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60대 이후 은퇴 생활에 진입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비율을 바꿉니다. 고배당 ETF의 비중을 높이되 배당 성장 ETF도 어느 정도 유지하세요. 비율은 고배당 60%, 배당 성장 40% 정도가 좋겠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고배당에서 충당하면서 배당 성장 부분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줍니다.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고배당 비중을 높이고 젊을수록 배당 성장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걸 배당, 글라이드 패스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서서히 고도를 낮추듯이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거죠. 자, 오늘 배당 성장 ETF와 고배당 ETF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상황별 전략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풍요를 원하면 고배당, 미래의 자유를 원하면 배당 성장.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둘을 자기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배당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특히 배당 성장 ETF는 처음 몇 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루한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배당 성장을 말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